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96만 6,0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5,622명, 완치 437만 5,234명으로 집계되어 2.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만 4,000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1일 감염자 사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때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델타의 경우 2021년 중반 정점을 찍었을 때 1일 감염자 수는 5만 6,757명이었으나 오미크론의 경우 2월 16일 기준 6만 4,7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환자는 델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델타의 경우 입원 병동을 찾지 못해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 병상 점유율의 25%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감염 환자 중 33%만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67%는 자가치료만으로 완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 및 자가격리 약품 전달 서비스가 병상 점유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3일 기준 원격 진료 서비스에 접속한 국민 13만 34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산소 호흡기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 97%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전자처방서를 받았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 다음날까지 보건소를 통해 무료 코로나 의약품 패키지를 받았으며 2일 후 의약품을 수령한 환자는 14%이며 3일 후 의약품을 수령한 환자들은 1% 미만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3일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총 34만 6,930명이며 이 중 원격 진료를 통해 확진된 자는 13만 346명으로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활동 제한 완화 조치를 지난 15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조코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일 코로나 확진 사례 및 활성 중인 감염자 사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대유행은 델타 변이와는 다르게 중증도 위험이 독감의 2배에 불과하며 사망 위험도 훨씬 낮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감염 사례 중 86%가 자바발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안정적입니다. 이번 사회적 활동 제한 완화 조치로 3단계 지역에서도 사무실 근무 가능 인원이 최대 25%에서 50%로 늘어났으며 관광지,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도 50%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 기간도 3차 접종자에 한해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만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은 코로나 고아가 9,000명 넘게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19 고아들에게 긴급보육으로 월 30만 루피아의 보조금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자카르타 주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있어 이들 고아의 숫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 고아를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유한 아동에게도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가정은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345명이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약 5,000여 명은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밝혀 보조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4만 5천 명을 넘어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 고아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동부 깔리만탄에 사는 10살짜리 소녀는 작년 7월 19일과 20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코로나19로 사망한 뒤 집에 홀로 남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변에 고아가 된 아이가 있으면 당국에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아이를 맡아줄 친척이 있는지, 사망한 부모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학업을 이어갈 방안 마련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목표치의 65.61%까지 올라섰습니다. 1차 접종률은 90.55%, 접종 완료자는 65.61%이며 부스터샷 접종률은 3.49%에 그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수는 2억 826만 명입니다. 이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1억 8,859만 명이며 2차 접종자는 1억 3,664만 명이고 3차 접종자는 727만 명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의 60%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장관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계획했던 예방접종률 70%를 넘긴 주는 자카르타, 북자카르타, 발리, 리아우주 등 4개 주밖에 없습니다. 1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00만 명 이상이며 6개월이 지난 사람은 250만 명에 이릅니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차 예방접종을 즉시 가속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관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종류를 선택하지 말고 1차 접종 후 너무 늦지 않게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시기를 6개월 이상 넘어버린 경우 몸속에 항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250만 명의 1차 예방접종자들의 2차 접종이 시급하다고 장관은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2022년 G20 국제회의를 통해 200에서 250조 루피아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집계하고 공식화하고 있어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가장 유력한 투자 유치 부문은 현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광물 및 석탄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석탄의 경우 액화석탄과 메탄올 생산 등, 니켈의 경우 배터리 직접 생산 등 광물 분야의 다운스트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은 전기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업스트림에서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 부문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광산 부문, 재련소 전구체, 양극재 및 배터리셀까지 전 부문 내수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G20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이어주는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도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깔리만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함에 따라 자카르타는 수도 지위를 잃을 예정입니다.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은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부코이 정권에서 겨우 실현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신수도 사업은 지난 1월 18일에 인도네시아 하원이 관련 법안을 비준함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평등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자카르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도 건설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예산은 466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90조 4천억 루피아는 국가 예산에서 직접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하원이 국가수도법을 법률로 승인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카르타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자카르타 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 이전이 자카르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 주요 시설들과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자카르타를 떠나고 관련 사업체들도 함께 떠날 것이며 또한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모여있던 해외 대사관 시설들과 관련된 기업들도 자카르타를 떠나 신수도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 이전 초기에는 자카르타의 경제 성과가 감소할 것이지만 자카르타 내 기업이 약 93.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전기공사 PLN은 2022년에 총 용량 648MW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G20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서 성장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로드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올해의 목표 신재생 에너지량은 648MW로 태양열, 수력, 지열 풍력, 그리고 쓰레기 소각 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지역별 현황은 자바발리 지역이 9.6GW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마트라가 5.2GW, 딸리만탄이 1.7GW, 술라웨시가 2.2GW, 말루쿠, 파푸아 및 누사뚱가라 지역에 2.05G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석연료 발전소는 2026년까지 총 용량 100MW를 폐쇄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265MW, 2028년에는 215MW, 2029년에는 280MW,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년에는 150MW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므로 탄소 배출 발전소를 모두 폐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국영전기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은 해당 지역에 폐쇄될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2025년까지 10.6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2030년에는 총용량 20.9GW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 목표는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과 기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사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국가 우선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에 교통부 철도국장은 2022년 철도 사업 중 우선 추진할 지역 3군데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철도 건설 구간은 술라웨시주의 마카사르 도시와 파레파레 도시를 잇는 59.6km 구간과 중간에 만길루 도시와 토나사 도시를 교차하는 1.5km 구간입니다. 두 번째 철도 건설 구간은 자바 지역이며
고속철도로서 자카르타와 스마랑을 잇는 구간과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구간입니다. 특히 반둥을 잇는 구간은 79.9% 완료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전체 142.3km 중 80km는 고가철도이며 13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철도 건설 구간은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을 중심으로 빈자이 델리 세르당 카로를 통과하는 메단과 빈자이를 잇는 고가철도 구간입니다. 또한 해당 철도 사업으로 배정된 총 금액은 15.593조 루피아이며 이 중 2022년 할당된 예산은 6,720억 루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022년 1월 무역 수지가 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수출액은 191억 6천만 달러로 작년 1월과 비교하여 25.31% 증가하였습니다. 1월 한 달간 가장 큰 수출에 기여한 품목은 식물성 유지, 광물연료, 철 및 철강입니다.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이며 약 19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필리핀이며 5억 3,78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인도는 4억 2,88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나라는 중국으로 22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은 공장기계, 중장비,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등입니다. 그 다음 적자가 큰 나라는 호주로 4억 9,61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곡물과 광물입니다. 뒤를 이어 적자가 큰 나라는 태국으로 4억 3,02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플라스틱 원료와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설탕과 과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자카르타 시내 쇼핑몰에서 우리 전통문화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 방문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정월 대보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기원과 의미를 소개하고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강강수월래 등 대보름날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영상으로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한식 홍보를 위하여 정월 대보름에 먹던 전통 밥상을 전시하고 오곡밥 500인분을 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건강을 기원하는 부렁깨기 체험 및 한 해의 소망을 적어 달집에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우리 고유 문화인 한복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문화원이 제작한 한복의 미 영상 상영 및 한복 전시와 체험도 병행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이번 행사에 협력하며 명절에 사용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